안녕하세요. 프랭프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IOC의 바흐 위원장이 15일부터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도쿄올림픽을 반드시 개최한다고 하면서 공동 기자회견도 하고 오늘은 선수촌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일본이 환호성을 질러야 하는데 분위기가 찝찝해합니다. 일본 언론들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보도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18일에도 1699명이라는 역대 최고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효고현 등 6개 부여는 하루 최다를 갱신했으며 사망자는 14명 늘어났습니다. 도쿄도는 298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8월 4일에 309명 다음으로 많으며 특정 세대를 벗어나서 전 세대에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와중에 바흐가 전 세계의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일본을 방문한 것입니다. 바흐가 15일 일본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14일 언론에서는 왜 하필 지금 방문을 하느냐, 정말 개최를 하고 싶으면 방문을 취소해야 한다 라는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현재 일본이 제3의 물결이 와서 C19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바흐가 오면 전 세계에 일본의 C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달될 것을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흐가 정말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기를 원한다면 눈치 없이 지금 오지 말고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면 오라는 것입니다. 언제 줄어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죽 답답하면 이런 하소연을 할까요? 15일 일본을 방문한 토마스 바흐가 착용한 마스크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세기를 타고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바흐는 일반 마스크와는 조금 다르게 중앙 부분이 크게 돌출되어 있는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언론들과 국민들은 상당히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것은 N95 마스크이다. 의료 종사자가 사용하는 고기능의 마스크다. 라고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본이 위험지대라는 것을 알고 있나 보다. N95 마스크를 해야 하는 환경에서 올림픽을 하려고 한다고 홍보를 하는구나. 여러 가지 모순이 많은 절묘한 코미디이다. 라는 조롱도 나왔습니다. 바흐의 N95 마스크는 회담을 할 때 당연히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일본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재수 없으면 일본에서 C19에 걸릴 수가 있다 라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서 도쿄올림픽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다 라는 것을 전 세계에 생중계해주고 있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마크가 오른쪽에 그려져 있고 코에 밀착할 수 있는 철선이 상단에 뚜렷하게 보이고 안경으로 꼭 눌러서 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바흐의 모습은 실제 전 세계에 그대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짜증나는 모습으로 등장한 바흐의 방문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몇 가지 장면을 지적하면서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다 라고 지적합니다. 스포니치 아넥스의 보도에 의하면 16일 바흐 위원장이 스가를 만나서 팔꿈치 터치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스가가 갑자기 주먹을 내밀어서 잠시 어색한 순간이 포착되었습니다. 바흐가 주먹 터치 인사로 바꾸는 해프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코이케 도쿄 도지사를 만날 때에는 손 소독을 부지런히 한 후에 팔꿈치 터치로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마스크 문제와 별도로 지나치게 일본의 C19를 무서워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전세기로 입국한 후에도 소독이 되어 있는 전용 차량으로 이동해서 숙소에서 다른 손님을 절대 들이지 않았고 다른 손님과 동선이 겹치지 않는 전용 동선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16일 저녁 대외조직위원회 모리 회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마스크를 꽉 눌러 쓰고 모리 회장과의 거리 유지가 된 것을 확인하는 모습에 안심했다는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스가 요시히데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 위원회 위원장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도쿄올림픽을 밀어붙이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는 내년 8월 임기 만료를 두고 의회 해산과 총선거를 염두에 두고 올림픽 성공으로 재선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는 아베가 중도 사퇴하면서 얼떨결에 총리가 되었는데 이후에 학술회의 임명 거부 논쟁과 C19 확산 등으로 지지율이 꺾여지는 등의 여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개최와 중의원 해산과 총선 등을 승부수로 띄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흐 위원장은 내년 3월 그리스 총회에서 올림픽 취소를 IOC가 먼저 결정하는 위험 부담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생기는 위약금 분쟁과 책임 소재 등으로 재선에 영향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이런 분위기에서 일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의 올림픽 보이콧입니다. 바이든이 당선된 후에 C19 확산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누차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동안 C19를 가볍게 여기는 듯한 행동과 집회를 많이 하면서 분노를 느낀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의식하는 바이든이 23만 명이 사망한 C19 사태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여줘서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전격적으로 도쿄올림픽 참가 거부 결정을 내릴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극우 언론들은 만약에 중지하면 4조 5,151억엔, 약 48조 366억 원의 경제 손실을 입게 될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경제 불황에 빠지게 되고 일부 국민들이 생명을 포기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라면서 협박성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상 관중을 50%에서 개최하는 경우에는 1조 3,898억엔, 약 14조 7,8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효과가 90% 이상이라고 하니 기대를 가지고 개최 준비를 하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미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을 입도선매해 놓았습니다. 전체 인구를 뛰어넘는 숫자인 3억 병을 확보했다고 하니 전 국민에게 접종하고도 관광객이나 선수단들을 위해 예비 백신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일본을 방문하는 국가의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시기는 2024년이나 지나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OC는 도쿄올림픽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선수단들은 자기 나라에서 먼저 접종을 하고 입국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번 바흐의 방문에서 일본 정부가 깜짝 놀란 것은 일본 방문객들의 백신 비용 부담을 IOC가 하겠다라고 선제 발표한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뿐 아니라 방문객들을 위해 백신을 이미 확보한 일본으로서는 돈은 아꼈지만 왜 굳이 먼저 발표할까?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극우 언론들은 일본이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IOC가 선물로 준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하고, 일부에서는 IOC는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는 의도일 뿐이다 라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AP통신이 바흐 위원장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해외에서는 백신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과 관계자들은 백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바흐가 먼저 선제적으로 IOC의 의사를 밝힌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90% 이상 효과가 있다고 해도 서방 국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백신 접종이 입국의 전제 조건이라면 아예 올림픽을 출전을 하지 않겠다 라고 나오는 선수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수렁으로 빠져드는 길을 선택하고 차근차근 국가와 국민을 몰아넣는 스가 정부의 꼴이 보이네요. ICBM 입가는 단거리로 현존 기술로 판로 불가. 중도는 이미 기술 완성 단계에 미 2022년 목표. 핵무기와 달리 초대문이 없어 신냉전 초대 우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열강들이 단거리용 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10배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목표물을 요격하는 차세대 무기다. 현존하는 어떤 방어 체계로도 막을 수 없어 방산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게임 체인저로 통한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미국 정부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의회는 2022년 10월까지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만 관련 예산으로 26억 달러를 예정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개발을 위해 225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국방부 산하 우주 개발국을 신설하기도 했다.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15에서 20배로 움직이는 단거리 미사일이다. 현존하는 가장 빠른 미사일인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요격할 수 없는 5,500km 이하 거리의 목표물을 대상으로 한다. 음속의 15배인 마하 15를 기준으로 할 경우 1초에 5km를 따라가는 수준으로 포함해서 중국 본토를 향해 발사하면 15분 안에 베이징을 파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만큼 빠른 미사일이 실전에 배치된다면 현재까지 개발된 어떤 방어막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다만 개발이 쉽지는 않다. 가공할 만한 속도로 인해
중국에 발생하는 마찰열에 미사일의 전자장치가 망가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이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폭발물을 장착하는 형태인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미국은 이미 2012년과 2014년 사이 세 차례에 걸쳐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실험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충분히 강한 폭음을 개발하지 못한 관계로 모두 실패로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두 국가는 관련 기술이 이미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마하 10의 속도를 내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끝냈다고 발표했다. 극초음속 미사일과 관련된 중국의 기술력은 러시아의 수준을 한참 뛰어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초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전자기식 레이건을 처음 공개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력의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완료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민간 기업의 도움을 요청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8월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에 공중 발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의뢰했다. 로키드 마틴은 지난 17일 미 공군의 D-52 폭격기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데 성공한 사실을 밝혔다. 해당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LAT는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이 전 세계적인 군비 증강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과거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 광범위한 피해를 낼 수 있는 무기가 개발되던 때에는 국제적 수준의 통제 협약이 이루어졌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논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과거 냉전 시대 때 미국과 러시아가 군비 증강 경쟁을 진행하던 당시에 버금가는 공포가 재현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LAT는 전했다. 마하우가 넘는 비행체를 극초음속 비행체라 부른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군사 강국들이 최근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나 글라이더, 극초음속 항공기와 같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극초음속 무기는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 1에서 2시간 내 타격이 가능하고 상대방의 요격이 어렵다는 게 장점이다. 미국의 경우 전 세계 분쟁 지역에 ICBM과 같은 핵무기를 쓰지 않고 목표물을 신속하게 정밀 타격하기 위해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음속의 5배가 넘는 초고속을 내려면 기존 터보팬이나 터보제트 엔진으로는 불가능하며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극초음속 엔진에는 램제트 엔진과 스크램제트 엔진 두 종류가 있다. 두 종류 모두 터빈과 하축기가 없고 공기 흡입구, 연소실, 배기구로 구조가 단순화돼 있다. 램제트 엔진은 최고 속도가 마하 6 정도로 제한돼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들은 대부분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한다. 스크램제트 엔진은 초음속 연소 램제트 엔진을 줄인 말이다. 1950년대부터 미국, 구소련, 영국, 프랑스 등에서 연구되기 시작했으며 이로선 최고 속도는 마하 15다.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지구 전역을 30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이 차세대 무기는 미국의 사드 등 미사일 방어 체계를 어렵지 않게 뚫을 수 있어 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됐다고 폭스뉴스,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러시아의 개발 상황. 정찰용 드론과 핵탄두 장착 미사일까지 포함해 극초음속 무기 분야에서 선두주자는 러시아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무기가 바로 순환 미사일 지르콘이다. 미 전략 정보 분석 예측 전문업체인 스트랩프에 따르면 지르콘은 발사된 후 마하 6 이상의 속도로 250마일 밖의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이카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연내 지르콘의 발사 시험을 끝내고 본격적인 생산 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애초 내년으로 예정된 시험 일정을 올 상반기로 앞당겨 해상 발사체로부터 첫 시험을 할 계획이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해 3월 지상 발사장을 이용해 차세대 잠수함 발사용 지르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작했으며 시험 결과 비행 속도는 마하 5에서 6 수준이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도야 사드 무역과용 단거리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집중. 극초음속 무기 개발 경쟁 대열에 중국도 무시하지 못할 존재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에 배치되기 시작한 사도와 일본 자위대의 지뢰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과 이지스 구축함 등에 배치된 요격 미사일 등
MD를 뚫을 수 있는 단거리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주력해왔다. 캐나다에서 발간되는 중국어 군사 전문지 가르디 펜스리뷰는 극초음속 활공 비상체로 불리는 마하5에서 10의 이 무기가 개발되면 일본의 방위 시스템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중국은 국유 기업인 중국항천과학기술 집단 주도로 089 프로젝트로 불리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부 해안 등 미본토에 배치된 지상 배치 요격 미사일 7개 타격할 수 있는 능력 대항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7차례의 시험 중 6차례가 성공적이었으며 시험 횟수도 미국을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뒤처진 미 마하 6차세대 극초음속 전략 정찰기 SR-72 개발의 박차. 극초음속 무기 개발 경쟁에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뒤늦은 편이다. 지난 20년 가까이 연구 역량을 집중해왔지만 러시아와 중국보다 기술력 면에서 뒤떨어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보잉이 2013년 야심작으로 제작한 X-50 릴레이 웨이브라이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는 성공했지만 마하5의 벽을 뚫지 못해 대책 마련에 불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